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고요. 야당 단독으로 열렸는데 자, 이 자리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을 직접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재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1구력외교대책위원회 위원도 함께 맡고 있는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떻게 회의는 좀 제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여당 의원들 불참한 거 빼고는? 네,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순방 예정돼 있으니까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지적들이 순방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당초 국회의 역할이겠지만 뭐 이렇게 떠들썩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데 뭐 정부 관계자 대통령께서 안 듣자 작정하면 뭐 여기 와 계셨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지점을 제외하고는 어제 회의가 의미가 있었던 건요. 양금덕 할머니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듣거나 공식적인 기관이 청취한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한 거 말고. 맞습니다. 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전달해서 국민과 공감하신 건 적은 맞지만 국가가 나서 귀 기울여 경청한 게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지지자들은 때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당과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합의를 통해서 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사실상은 그런 관행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어제만큼은 여당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간담회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 의사록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양금덕 피해자 우리 그리고 또 참고인 다른 법률 대리인의 그간의 경과에 대한 얘기를 국회가 공식적으로 청취한다는 틀은 반드시 갖추어 모시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의회 독재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당이 오지 않는다면 야당이라도 그 역할을 다하는 게 국민 앞에 마땅한 의무다 생각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랬던 건가요? 사실은 어제 오후에 열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합의가 돼 있었고 공지만 나가지 않았던 상황인데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 대리인 그간 관여하셨던 피해자 측 관여하셨던 분들을 참고인으로 부르자,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부르자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 봐요. 참고인 채택을 안 해주고 나면 혹시 우리 민식이법 할 때랑 세월호 때랑 이태원 참사 때처럼 피해자들이 복도에 와서 본인들하고 마주치는 모습, 그 모습이 연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는 마땅히 감당해야 됐던 거죠. 이렇게 무모한 일방적 정책을 정리를 발표했으면. 하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네. 양금덕 할머니가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예, 못하겠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제가 지금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일 외교도 대통령의 면을 살리기 위한 외교가 아니라 나라의 면을 살리고 국익을 살려야 되는 건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제가 이거보다 저도 훨씬 더 노골적인 단어로 비판을 했었는데요. 근데 양금덕 할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게 왜 대통령한테 누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인식 자체가 당초에 발표한 이 해법이 어떤 인식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짐작케 하는 거죠. 사실은 어제도 여러 우리 외통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국회가 지적을 해주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 대통령에게 여유 공간이 룸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오히려 순방을 그게 통해서도. 외교력을 더 협상력을 그럼요. 끌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상력을 통해서 국익을 높인다는 생각이 지금 없는 거죠. 일본의 호응을 바란다고 해놓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나머지 것들을 모두 봉쇄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정해진 입장, 정해진 결론에 가닿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뭐 성과라고 해서 사실 기대하는 분 많지는 않겠지만 기대를 하고 끝까지 보고 얘기하자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짐작이 안 되죠. 아무튼 어제 결의안이 채택이 됐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결의안 내용은 지금 정부해법 철회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본과 전범 기업의 사죄를 전제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네. 아무튼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서 생존 피해자 3분이 그
이런 식의 돈 안 받겠다고 이제 선언했고 네.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국회에 와서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 굉장히 격한 표현이지만 그간 계속 정말 피울음을 토해가면서 하셨던 말씀 국회 안에서도 다시 근데 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또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네. 법적인 그러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당사자가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일단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100%? 그간에 되게 막 어려운 말들이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 제3자 대위 변제라는 말과 채무 인수라는 말과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원래 그죠? 법률 용어는 왜 예.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떠나서 그 어떤 말이든 간에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일본이 관여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 찾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일본의 관여가 필요하고 저렇게 해도 일본의 관여가 필요하니까 뒤늦게 찾게 된 게 제3자가 변제하면은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 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법률가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건데 그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변제한다고 해서 그 범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우리 개인들이 지금 대법원 소송 같은 걸 다시는 제기할 수 없다? 아니거든요. 제기하면 대법원은 똑같은 판단 내려야 돼요. 종결적 해결 방법도 아닌데 이와 같이 무리했어야 되나 싶습니다. 물론 청와대 쪽은 그 논리를 이제 뭐 용산. 예, 아니다. 아, 예. 용산에서는 네네. 용산에서는 그 논리가 극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똑같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우려하는 게 판결 때문에 대일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대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도출이 되는가 이게 좀 관심사인데 네. 의원님이 전망하시기에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어떤 그 부상하지 않던 뭔가 깜짝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있길 바라는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져서 따져보고 있지만 누구보다 그 순방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 호응 바란다는 바로 그 해법 발표 3일 만에 강제 동원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근원을 흔들리게 하는 말이 일본 외무상 입을 통해서 네. 나왔어요. 예. 그 얘기는 테이블에 이 얘기 올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나 진배 없고 일본의 호응이란 걸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면 또 회담 하나의 의제로도 못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회담 의제로 오른다는 게 이미 해법을 통해 밝힌 윤석열 정부가 부지런히 일본 정부에게 설명한다든가 반복하는 이외에 또 다른 성과를 얻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드러난 징조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요. 외무상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강제 동원이 없다는 얘기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사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죠. 예, 뭐 다말을 승계하니 많이 복잡한 말 필요 없고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밝힌 거죠. 그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장관하고도 이제 긴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네. 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뭔가 백그라운드 얘기 이런 거 혹시 해준 거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저간의 사정이 있는 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참 국회의 야당 간사로서 이렇게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들으신 바가 네. 없군요. 다만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더 염려되는 바는 소위 말하는 한미일 삼각 코퍼레이션 협력 과정이 동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태 전략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구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그 안에서 삼각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총알바지가 되듯이 최전선을 허락하는 전쟁터를 허락하는 국면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선제 타격론을 함부로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얻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한반도로서는 위태로운 어떤 것들이 그 삼국 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긴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고요. 거꾸로.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한미일 삼각 공조의 이제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우려신 윤석열 거죠. 정부는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드는 어떤 전선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 영내 평화 안보 질서에 있어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얻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워낙 인식이 다르니까. 안보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어떤 배상 문제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북핵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뭔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어떤 쏠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신가요? 지금은 뭐 북핵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은 늘 한반도에서 군비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물론 필요도 했지만 명분으로 작동하면서 결국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꾸려질지도 모르는 어떤 위태로운 상황 그 상황에 조금 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근데 여당 의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을 네. 텐데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소속된 당의 입장을 따르는 어떤 공식적인 면 말고 네. 무대 뒤에서 이제 사견을 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정부의 이 방안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말로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 무대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인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이제 간사다 보니까 간사 간 협의를 한 내용은 서로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할 때가 많고 아까도 그래서 뭐 표현 같은 거 더 격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라고 피차간에 밝히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간에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의 상임위 위원 또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다른 상임이라도 관련된 분 얘기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제 의견이란 걸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네. 해석은 여러분들께서 또 달리 제가 직전에 얘기했던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는 거를 전제로 종합해서 해석하시면 예. 국민의힘에서도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토로 아, 너무 서두른다. 그렇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도 공유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드라이브로 이끌어진다. 심지어 외교부 내에서도 외교부가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의 급박한 드라이브가 있다라는 그런 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결국 용산이 일까요?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뭐 좀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위원회 꾸렸잖아요. 네.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예, 사실은 총체적 대응 어느 상임위랄 것 없이 외통위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TF를 꾸린 건데요. 국민과 함께 가는 방법, 원내에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이제 국제적 공조 노력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할 거고요. 이번 주를 이제 집중 기간으로 해서 대국민 캠페인 사실상 국민들이 이 뉴스를 모르시는 분도 없고 어느 정도의 의견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하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도움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 목소리 경청하시고 대통령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법률가에게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다시 소송을 내는 이런 방안 말고 뭐 헌법소원이나 이런 어떤 접근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어떤 거 다 떠나서 지금 강제 집행 마지막 결정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아, 그 이제 외교부가 미쓰비시나 이쪽에 그렇죠. 대한 예. 현금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해법을 발표했는데 예. 이 해법의 발표로 대법원이 현금화를 미룰 만큼의 다른 법리가 성립된 거가 아니거든요. 대법원은 외교부가 정치적 해법,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연기를 요청한 걸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법원은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 말 때문에 결정 내리진 않을 거예요. 법원은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게 맞고 아, 정치는 현금화로? 그렇죠. 정치는 정치의 영역을 가는 게 맞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게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외교적 해법에 닿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